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빙판길 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사고 유형을 설명드렸죠. 그럼에도 무조건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뭘 주의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배상책임보험 어떻게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배상책임사고로 다친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면 현장 담당자를 배정하고 여러분의 사고에 대해 기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 초기 담당자와 만나거나 사고 문답서를 쓸 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 가입자 측에 관리 미흡으로 내가 다쳤다 해도 보험사는 보통 피해자 과실을 높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 겪어보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사고는 교통사고의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 사고와 같이 정형화된 과실이 없습니다. 유사 판례와 비교하여 과실을 책정하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높은 사건과 여러분의 사고가 비슷하다면 해당 과실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고 문답서를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 접수됐으니 별 생각 없이 사고 문답서를 대충 적거나 내가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적는다면 내 과실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합의금은 적어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일단 담당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사고 문답서를 써본다고 생각하시고 사고 내용과 원인을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보험 가입자 측의 잘못이 뭔지 보일 겁니다.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일단 배상책임보험은 지불보증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병원비를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합의할 때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죠. 나중에 합의하는 과정도 조금 다릅니다. 교통사고는 보험사 담당자와 다이렉트로 합의금에 대해 탄력 있게 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배상책임보험은 중간에 있는 현장조사 담당자를 거쳐서 의견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는 손해를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발목골절로 다쳐서 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향후, 내고정물 제거 비용을 더해서 몇백만 원 정도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쳐서 손해본 게 얼마인데 내가 생각했던 합의금과는 전혀 다른 금액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능동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조사를 위임받은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 담당자도 보험사에서 위임받았기에 신뢰가 가지 않죠. 그래서 결국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능동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후유장애 진단입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로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거나 불안정성이 잔존한다면 후유장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은 배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했는지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받는 것인데요. 이 후유장애 진단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서 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해를 입증할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사고 초기에 주의하고 내가 입은 손해를 적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점은 꼭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의문점을 해소하시고 합의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